가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색채들은 이제 곧 원래 왔던 곳으로 끌어내리는 듯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안겨주고는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땅으로 내려앉은 낙엽들은 그 화려함의 색이 점차 사라지고 메마른 갈색으로 변하지요. 추위를 이겨내야만 하는 혹독한 계절을 견디기 위해 낮은 자세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팥하고 화려한 초록으로 다시 태어날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야 말지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시기 조원경 교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내셨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뜨기를 기다리는 이 저녁, 오늘은 어떤 동요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낙엽 김미희. 나뭇잎들은 새들에게 나는 법을 배웠다. 누렇게 벌겋게 온 힘을 다해 흔들리며 나는 연습을 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나뭇잎은 드디어 날 수 있게 되었다. 높이 더 높이 날기 위한 날개짓이 아니었다. 낮게 낮게 날아 땅 위로 사뿐 내려앉기 위한 날개짓이었다. 네, 아동문학가 김미희님의 동시 낙엽이었습니다.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이때 그 화려한 나뭇잎, 화려했던 나뭇잎이 그렇죠. 땅으로 떨어져 낙엽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나뭇잎들이 막 으스스 떨어지다 보면 그렇죠. 네. 나뭇가지들이 이제 앙상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스산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왠지 더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맞아요. 낙엽 좀 제발 좀 더 붙어져 있었으면. 그렇죠. 네, 마지막 잎새에도 보면 네, 한 잎만 맞아요. 앙상하게 달려 맞아요. 있잖아요. 가을이 너무 짧아요. 네, 뭐 아직까지 그래도 울긋불긋한 나뭇잎들이 네.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 네, 이제는 낙엽들의 계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낙엽이 또 다 떨어지고 또 낙엽이 떨어진 걸 치우시는 분들도 또 곤욕을 치르고 계시죠. 네, 그냥 놔둬도 좋지 않을까요? 낙엽 좀 우쭈기- 밟아보게요. 그렇죠. 사는 그렇지만 이제 또 사람 사는 생활권에서는 네, 치우시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시죠. 맞아요. 이제 네. 또 낙엽이 지니까 또 겨울이 다가오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11월도 벌써 네. 네,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이 지났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이 입동이었어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그래서 겨울이 이제 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겨울이 왔어요. 벌써 겨울이 또 우리 절기라는 게 또 네.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동이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는 걸 또 올해도 한 달만 남겨두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너무 빨라요. 그렇지만 뭐 생각하기 나름,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떨어진 낙엽들의 세상이 결코 쓸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젠 낙엽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동문서의 주제는요. 낙엽들의 속삭임. 네, 잘 들어보자고요. 네. 귀 기울이지 않으면 속삭임이 안 들려요. 저희 동만세 댓글로 신청곡을 오. 써주신 분이 네. 계십니다. 진짜요? 너무 네. 반가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죠. 써주셨는데 네. 그분입니다. 네, 유일한 한 분. 와. 신청곡을 주시는 한 분. 감사합니다. 네. 다솜님의 신청곡을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복자 작사, 정보형 작곡, 김진아 노래입니다. 떼굴 떼굴 오르르.
귀엽네요. 네. 이복자 작사, 정보형 작곡, 떼굴떼굴 오르르. 오르르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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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발음 이렇게 안 되지? 오르르. 네, 김진아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2014년도 희망 더하기 7 음반과 악보집에 발표된 곡인데요. 이 음반에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귀여운가요? 그래서 더 귀여운가? 네네네. 어쩐지 리듬도 되게 경쾌하고 네. 귀여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오르르 막 이렇게 할 네. 때 단풍잎, 은행잎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참 좋았습니다. 네, 겨울 채비하느라 귀엽게 바쁘네요. 네. 네. 떼굴떼굴 오르르 오르르. 네, 말도 참 오르르라는 귀여워요. 말이 귀엽죠. 네. 그 오르르는 부사로 쓰이는 의태어인데요. 아. 세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또 찾아오셨군요. 네, 그렇죠. 조그마한 아이나 동물 따위가 한꺼번에 바쁘게 내뱉거나 움직이는 모양이래요. 또 두 번째는 작은 그릇에서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거나 넘치는 소리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나 모양이나 다 그렇게 그쵸. 오르르 한대요. 쌓여있던 작은 물건이 갑자기 무너져 확 내리거나 쏟아질 때 나는 소리 또는 모양을 또 이야기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치유의 몸을 떠는 것도 오르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노래의 오르르는 아주 바쁜 오르르입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동요의 언어들은 참 귀엽고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동요는 모든 언어들이 예쁘고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불고 낙엽이 뒹구는 모습까지도 네, 쓸쓸하지 않고 귀엽게 깜찍하게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동요가 주는 언어의 힘이겠지요. 맞아요. 이렇게 동요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동요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맞춰서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동반사에 또 진행하면서 동요를 네. 좀 더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음악이 딱 흐르면 몸이 네. 먼저 반응을 한다는. 몸이 귀엽게 반응을 그렇죠. 막 한다는. 이렇게 네. 딱 까딱까딱 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젖어서 그래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동요가 또 귀여운 노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서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맞아요. 노래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몸이 먼저 반응을 정말 하는 것 같아요. 살살 흔들었다가 네. 즐거운 노래 나오면 까딱까딱 있다가. 맞아요. 동요가 마음을 정말 즐겁고 또 평온하게 만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정수은 작사, 윤학준 작곡, 이현진 노래인데요. 나뭇잎, 신호등 들려드리겠습니다. 갈색나무 가운데 매달린 고마운 나뭇잎들이 시간 따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호
정수은 작사, 윤학준 작곡, 나뭇잎과 신호등, 이현진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5년 울산 MBC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가을에 어울리는 차분한 이렇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맞아요. 차분하죠. 네. 멜로디는 좀 쓸쓸한 느낌도 네, 좀 살짝 드는 것 있어요. 같은데 네. 노랫말의 내용을 보면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내게 하고 싶은 말들 나뭇잎에 써준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내년에 또 꼭 다시 올게.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네. 내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내년 봄에 다시 보자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아마 내년에 다시 꼭 올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내일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겠죠. 네. 다시 만나, 날 잊지 말아줘. 내년에 또 만나,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 나뭇잎은 정말 계절의 신호등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색깔이 변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절을 알려주는 나뭇잎이 이렇게 맞아요. 존재를 하게 되니까 아, 이제는 여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그렇죠. 아, 가을이구나. 또 떨어지는 거 보면 아,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느낌을 그죠? 네, 그걸 다 맞아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계절의 신호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쓰셨어요. 네. 나뭇잎을 보면은 이제 앙상했던 가지가 이제 봄이 되면 또 파릇파릇 막 네. 새눈이 나기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저 그 빛을 너무 좋아해요. 봄에 네, 이렇게 새순 나왔을 때 그 연두빛. 맞아요. 아, 그거 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좋아요. 자연의 색깔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네, 뭐 단풍이 가을에 최절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네, 절정을 이루었다가 다가 다시 떨어져서 네. 퇴색되었다가 다시 또 활기차게 네. 또 새순으로 또 솟아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봄을 좋아하네요, 제가. 생일이 봄이에요? 아니요, 생일은 자기 생일 따라가던데.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생일은 계절이. 이제 가을과 겨울 사이? 가을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군요. 네, 생일 때 말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나뭇잎의 이야기 또 낙엽들의 속삭임을 주제로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곡도 차분한 곡이에요. 이 가을 저녁에 정말 어울릴 것 같아서 이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황성빈 작사 작곡 김송희 노래입니다. 단풍 이야기. 가을 저녁 땅거미 질 때 하늘
황성빈 작사 작곡 단풍 이야기 김송희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FM 104.9 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낙엽들의 속삭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동요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은 2010년도에 제8회 캥거루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그렇군요.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차분해요. 아까 거보다 네, 더 차분한 차분한 것 곡인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단풍잎의 빨간색이 노을빛과 닮아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단풍인지 노을인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늘빛이 고와서 내려왔어요.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늘빛이 너무 고와서 네. 노을빛으로 빨갛게 물들었기 네. 때문에 단풍잎도 땅에 떨어져서 콜콜 잠드는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러게요. 동요의 표현들이 정말 예쁘죠. 네, 예쁜 것 같아요. 매번 동요를 들으면서 느끼지만 진짜 들을수록 더 정감이 가는 그런 언어들로 되어 있는 게 진짜 와닿아요. 네, 동요의 언어들은 우리들의 영혼조차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예전에 캐나다 캐나다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어른들 그때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동요를 듣고 감동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이 노랫소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일 줄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네. 사실 언어도 달랐었잖아요. 그렇죠. 언어도 외국 달랐는데. 사람조차. 네. 언어도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다 캐네디언이 있었는데도 네. 그걸 듣고 감동을 받고 모두 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맞아요. 역시 노래. 지금 또 모르시는 이 이야기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순철 어린이 합창단이 캐나다 공연을 갔었습니다. 네. 빅토리아 섬, 그래서 그렇죠. 예, 빅토리아 시에 있는 의회 회의 중간에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 그 빅토리아 시 의원들께서 10분의 시간을 그렇죠. 주셨는데 잠깐밖에 안 주셨었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간 팀이 저희 팀 말고는 여러 팀이 있었는데 10분만 듣기로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끝까지 다. 30분 공연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 시 의원들, 저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 그냥 의원들께서 앉아서 이러고 보고 계시더니. 쟤들이 뭘 하러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만 한 곡 끝나고 두 곡 끝나고 세 곡 곡씩 끝날 끝나고 때마다. 한 곡 끝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도 찍으시고 나중에는 다 일어나셨잖아요. 맞아요. 다 일어나셔서 동영상 찍으시고. 맞아요. 동영상도 찍으시고. 네, 빅토리아 시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나중에는 저희 기념 촬영하라고 그 시장 자리까지 내주셨잖아요. 맞아요. 거기 올라가는 건 사실은 네, 시장님 자리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맞아요. 올라오라고 하면서 그 의원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막 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너무 감사한 네. 네, 그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도 동요를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때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계기였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회의하실 때는 왜 저희를 안 부를까요? 그러니까요. 좀 불러주세요. 어린 노래를 한번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그럼요. 온화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싸우고 이러지 않고. 그럼요. 동요를 먼저 듣고서 회의를 하면 그렇죠. 아주 즐겁게 네,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때도 빅토리아 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네. 회의를 하셨었는데 우리 공연을 마치고 나서 동요를 들으신 후에는 되게 일사천리로 결제가 막 순조롭게 됐다고 네, 그게 되게 이야기 무거운 들었어요. 주제였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동요 듣고 나서 되게 쉽게 풀어 나가셨다고. 네.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희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네, 마음을 여신 거죠. 동요를 맞아요. 들으시고 맞아요. 우리의 마음도 착해져야겠다 이렇게. 동요 많이 들으세요. 그럼요. 이 노랫말에 있는 아기 네. 바람의 속삭임처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해, 널 사랑해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또 부모님 혹은 또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 네. 할 것 없이 다 그런 말들을 자주 속삭여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어쨌든 좋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우선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말을 한 저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언어의 힘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말들은 많이 할수록 그럼요. 나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좋아져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주변 분들에게 좋은 언어들로 표현을 해주시면 그 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말 훈훈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렇죠. 이렇듯이 옛 속담이 있듯이 네. 먼저
어쨌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언어를 골라서 해주신다면 분명히 이런 사회도 저희 사회가 되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언어 쓰임이 안 좋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 어른들의 말투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혹시나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국민을 요즘 대변하신다는 국회에서 음. 너무 험한 말들만 오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동요를 많이 들으셨으면 듣고 그렇습니다.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뭐 남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언어를 할 때 부정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면.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좋게 보이는데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요. 어떻게? 네. 뭐든지 얘기해도 부정. 네. 다음부터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 들을게요. 이번에도 다솜님의 신청곡인데요. 두 곡이나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주제에 맞게 가을에 오는. 네, 가을에 딱 어울리는 곡이라서 한 곡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향숙 작사, 김태호 작곡, 김조은 노래입니다. 은행나무 밑에서. 가을이 노랑노랑 노란 손을 흔들면 아이들은 가을을 책갈피에 심고 달림을 쫓아서 마을을 간다. 얼마나 가고 간다 뒤돌아보면 팔랑팔랑 노랑나비 꽃편지를 쓴다. 내게로 가고 가는 내 마음의 편지. 가을이 노랑노랑 노랑 손을 흔들면 아이들은 가을을 책갈피에 심고 달림을 쫓아서 마을을 간다. 얼마나 가고 간다 뒤돌아보면 팔랑팔랑 노랑나비 꽃편지를 쓴다. 내게로 가고 가는 내 마음의 편지. 최향숙 작사, 김태호 작곡, 은행나무 밑에서 김조은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솜님은 음악을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잘 선곡해 주셔서 네. 또 신청을 해 주셨어요. 이 가을에 정말 딱 어울린 노래였고요. 네. 아니 보니까 내 마음의 편지를 써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요즘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계절이 계절인 만큼 가을에는 왜 그렇게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그러게요. 계절이 주는 뭐 센치한 느낌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뭐 누군가 와서 치대는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더워서. 그렇죠. 덥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쓸쓸하고 좀 옆구리가 시린? 옆구리가 시리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잊고 지냈던 사람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네. 이래서 또 좀 편지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옆구리가 시린 거 남편으로는 부족해요? 아니요, 안 부족합니다.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합니다. 남편 이 방송 들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안 부족합니다. 네네. 저도 안 부족하다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번에 가을에 쓰는 편지를 주제로 했을 때도 이야기 네. 나눴는데요. 요즘에는 뭐 문자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요. 편지를 잘 안 쓰게 네. 되죠. 톡도 많이 주고받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엔 거의 뭐 문자, 톡 이런 거 쓰지. 우편물 받는 거는 고지서? 고지서도 아니면- 이메일로 받지 않나요? 이메일로도 받기도 하고 또 자동이체 됐다고 또 날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오는 편지라고는 그렇죠. 고지서예요. 그거 아니면 공문들 그런 거 아니면은 아유. 뭐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 문자와 속 깊은 이야기랑 나누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지가 다르죠. 저는 편지를 쓰는 일보다 받는 일이 조금 더 많긴 해요. 팬분들한테. 팬이라기보다 어쨌든 주변에 좋으신 분들께. 네. 근데 어쩜 그렇게 글들을 잘 쓰시는지 저는 뭐 간단 명료하게밖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술적으로 잘 풀어서 쓰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글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것도 어려워요. 부담스러운데 저는 결론 먼저 쓰거든요. 이게 자기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거는 정말 더 힘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어려워요. 맞아요. 네. 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말로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서 그럼요. 에이 톡하다가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글로 이게 특히나 편지와 또 다르게 이 문자는 네. 오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문자의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는데 네. 문자를 보내다 보면 그 읽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기분 좋게 아니면 또 맞아요. 나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음. 저는 그 문자 메시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화를 하는 게. 그게 훨씬 나을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글씨를 쓰다 보면 그래도 왜 이게 생김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기분 좋게 되면 저도 기분 좋게 글을 쓰면 글씨가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급하거나 뭐 그냥 대충 하게 되면 왜 흘려 막 쓰게 흘려서 되잖아요. 쓰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손편지가 마음을 전할 때는 더 좋지 않을까 문자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쓰기가 너무 쓰기가 처음에는 예쁘게 잘 쓰다가 점점 갈수록 막 옆으로 막 갈려서 그거는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펜으로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자, 모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네,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정하쌤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잘 들어주고 말하는 편. 네, 말도 잘 문자보다. 하시잖아요. 네, 그 문자로 하는 것보다. 전화를 하는 편이죠. 네, 그렇죠. 네, 전화를 조금 자주 하는 거. 저도 문자로 길게는 못 쓰겠더라고요. 네. 단답형으로 쓰는데 주로 오해할 것 같으면 그 갈매기를 달립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갈매기. 맞아요. 그리고 저도 받을 때도 네 이렇게 받는 것보다 갈매기 뭔가 하나 웃음 붙이면 표시가 있으면 그렇죠.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글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물결, 네, 물결 이렇게 하나 넣으면은 맞아요. 그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기분이 좀 달라지는 그렇죠. 것 그 같아요. 특수 문자가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로 오해 없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나뭇잎에 쓴 긴 편지 내용은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짧은 내용이라도 나뭇잎에 네. 이런 펜으로 써도 괜찮겠어요. 네. 어릴 때 애기들 어릴 때는 나뭇잎 주워가지고 거기다 뭔가 이렇게 조금 끄적끄적 해가지고 코팅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애가 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조금 미술 활동도 좀 줄어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들을 곡은 나뭇잎에 쓰는 편지로 네. 곡을 또 선곡을 했습니다. 이슬기 작사, 정우령 작곡, 황선혜 노래입니다. 나뭇잎에 쓰는 편지. 낙엽 쌓인 오솔길로 걸어가 보면 곱게 물든 낙엽들이 바람에 날리며
이슬기 작사, 정우령 작곡, 나뭇잎에 쓰는 편지, 황선혜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제9회 부산 KBS 창작동요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곡입니다. 노래를 듣고 보니까 나뭇잎에 쓴 편지 정말 우정 편지네요. 네, 우정의 편지였죠. 네. 낙엽처럼 아름다운 우정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동만세에서는 낙엽들의 속삭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동요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낙엽하면 떠오르는 식구가 있죠. 뭘까요? 뭐지? 뭘까요? 시몬, 너는 좋으냐? 아, 낙엽 밟는 소리를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지읒자를 좀 즈읒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낭송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혹시 느낌입니다. 낭송?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시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있으시겠죠. 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게 네. 낙엽이란 시인데 네. 프랑스 시인 레미드 구르몽, 로몽. 구르몽, 구르몽의 시를 낭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옛 추억에 한번 잠겨 보시어요. 네. 낙엽, 레미드 구르몽, 시몬,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벼운 낙엽이리니 벌써 밤이 되고 바람은 우리를 휩쓴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아, 전구절 이렇게 들으니까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정아,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좋습니다. 네, 아유, 그냥 한번 쫙 낭송해 봤네요. 좀 더 분위기 있게 해도 되는데, 네,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좋았어요. 됩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다음 곡 바로 듣겠습니다. 이번 곡은 박수진 작사, 전준선 작곡, 김지영 노래입니다. 가을밤의 이야기. 들판에 찬소리가 하얗게 내리는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정한 발자국 소리 먼 길을 그 누가 나를 찾아와
박수진 작사, 전준선 작곡, 가을밤의 이야기, 김지영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좀 빠른 느낌이 드네요. 네. 이 곡이 왜 빠르냐 하면요. 음. 원래는 이거 이렇게 빠르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파랑새 창작동요 음반에 실려서 아마 이렇게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예, 템포를 조금 땡긴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그 30곡을 한 음반에 700MB짜리 그 한 음반에 꽉 채우니까 그래서 곡들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처음 작곡하신 그런 느낌을 좀 틀리다시는 거네요. 네네 그죠? 맞아요. 요 작곡가 전준선 선생님은 동요 합창의 발전에 있으신 분이에요. 닉네임이 산세발자국이셨는데 대표곡이 산세발자국이라서 닉네임을 그렇게 쓰셨어요. 산세 발자국. 발자국. 저도 동요 인연이 좀 깊으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동요협회 일로 힘들어할 때 격려와 위로와 또 합리적인 조언을 좀 잘 해주신 분이셨거든요. 과거형으로 이렇게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고인이 되셨나요? 네, 맞아요. 2013년도 그렇구나. 12월 5일에 발표하셨는데요. 동요 작곡가이자 또 합창지휘자셨던 분으로 제게는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안겨주셨던 그렇군요. 분이십니다. 가을밤의 이야기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나셨겠어요. 네, 어제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얼마나 남아있나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남아있더라고요. 오. 다 지우진 않았더라고요. 또 새록새록 생각 나셨겠네요. 더. 네. 그래서 저는 전준선 선생님을 산세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산세님. 그러니까 이메일 쓸 때 산세님 이렇게 해서 썼는데 선생님께 쓴 편지 내용을 좀 찾아보다가 네.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마도 그 합창제, 동요 합창제가 해마다 있었는데 네. 합창제를 또 이렇게 또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합창제 아마 다녀온 그 다음 날인가 봅니다. 제가 구경하러 갔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메일을 쓴 것 같습니다. 2008년 11월 8일에 띄운 편지인데요. 들어보세요. 네. 상쾌한 아침이에요. 큰일 해내심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늘 그렇지만 마지막 피날레에 지휘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고 손놀림이 따뜻한 비트셨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연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세님의 관록과 연륜 속에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젊으신 감각과 열정을 계속해서 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플라워싱어즈 연습이 있어서 급히 나갑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내용이 남아있더라고요. 선생님 이 편지를 보니까 진짜 지휘하시는 모습이 조금 이 작곡가 전준선 선생님은 네. 가을이면은 바바리 코트 탁 이렇게 입으시고 코트를 긴 코트에다가 그다음에 머플러를 착 매십니다. 오, 멋쟁이셨네요. 네, 멋쟁이셨죠. 그리고 검정색 그러니까요. 두꺼운 뿔테 안경을 네모난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그러셨구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메일을 살펴보다가 새로운 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에 부고장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님과 똑같은 날짜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그때 갔었는데. 연도는 다르지만 연도는. 예,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날. 같은 날 12월 5일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인연이 또.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는 잊고 살다가도 다시 상기해내고 네, 맞아요. 추억하면서 또 그런 추억으로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네. 전준 선생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소중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힘이 돼주셨고. 네, 그러니까 조언으로 조언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라서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진짜 든든하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언을 구했던 글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요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동요의 협회 간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 좀 그쵸, 복잡한 그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좋은 방향을 이끌어주시고 네, 또 이끌어주셔서 조언해주시고. 저에게는 좋은 분으로 기억에 남는 그러네요. 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섬돌 밑에라는 곡인데요. 이종환 작사, 이규빈 작곡, 홍승효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섬돌 밑에. 섬돌 밑에 섬돌 밑에 오니 말자꾸 가만 누구이가 귀종게 기울이며 퐁당퐁당 오는 소리 갈비 오는 소리 황금빛 가을 들려 자치는 소리 섬돌 밑에 오는 발자국 사뿐사뿐 오는 소리 가을 오는 소리 퐁당퐁당 오는 소리 갈비 오는 소리 황금빛 가을 들려 짝치는 소리 섬돌 밑에 오는 발자국 사각사각 오는 소리 겨울산 수놓는 소리 네, 실황 음반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종환 작사, 이규빈 작곡, 섬돌 밑에, 홍승효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7년도 KBS 창작동요 대회 때 발표되었던 곡이에요. 최우수 작곡상과 노랫말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곡입니다. 진짜 좋네요. 네. 아우. 상을 상을 2개나 받은 곡 그쵸?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다 최우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작곡상, 최우수 작곡상. 네. 이규빈 작곡가는 작곡가 이기경 선생님의 딸인데요. 따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5살 느낌 때 듣고. 누가 잘하나에 오, 나왔습니다. 5살에 쉽지 않았을 건데 진짜 그 방송을 그 네. 얘기가 그때 노래 부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마 심사를 갔었나 현장에서 진짜요? 봤었어요. 현장에서 봤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정말 꼬마가. 그 5살이면 진짜 어린데요, 그죠? 네. 그리고 막 무용도 막 한복 입고 나와서 무용을 빰. 네, 너무 잘하면서 아마 달콤한 맛단지인가 그 이기경 선생님 작곡하신 그 노래를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이구. 그맨 마지막에 꿀단지 하고 이 플랫에 그 미음이 쫙 올라가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생으로 쫙 부르더라고요. 5살짜리가 네네. 아우 귀여웠겠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와,
무슨 이렇게 아. 재능이 있는 어린이가 있나 그렇죠. 깜짝 놀랐었는데 음. 그 어린이가 음. 지금은 이제 어른이 다 되었죠. 자랐겠네요. 그렇죠. 네, 어른이 되어서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오, 역시 네, 어릴 때부터 네. 싹수로 보인다니까요. 동국대학교 영양과를 졸업하고 음. 그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럼요. 네. 이렇게 곡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는 재능 많은 친구였네요. 네, 이 모든 친구네요. 재능이 정말 뭐 하늘에서 받은 거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또 좀 많이 있겠죠. 네, 작곡가 이기경 선생님도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작곡 전공하셨고 한양대에서 그래서 지금 합창 지휘도 많이 하시고 그런 무슨 교회 성가책에도 성가곡도 많이 그렇죠. 합창곡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아, 태교 때부터 음악을 계속 쭉 배웠어 그런가. 그죠? 그러니까요. 그 태교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럼요. 무시 못해요. 네. 동요 많이 들으세요. 지금 청취자분들. 동요로 네 그렇죠. 동요로 태교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은 태교라는 것은 그 아기를 가진 엄마 산모 그러니까 그렇죠.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이 마음이 편해야지만 그렇죠, 태교가 잘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마음 편안하게. 오늘은 이렇게 동만세에서 낙엽들의 속삭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동요들 들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을 만끽하고. 초록잎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희망을 간직한 낙엽들을 밟으면서 낙엽들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좋아요. 그렇죠. 네. 낙엽 밟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사각사각, 그렇죠? 이렇게 약간 좀 바스락. 바스락바스락. 예, 그렇죠. 네. 아직 바스락바스락 소리 들을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막 낙엽들이 그렇죠.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막 나뭇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은행잎이 잔뜩 떨어졌었거든요. 네. 떨어진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뿌리면서 선생님들이 오, 네. 아이들과 이렇게 낙엽 던지면서 아. 하는 그런 하고 있는 걸 보는데 너무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낙엽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 이제 바스락바스락 메말라졌을 때는 그렇죠. 그 낙엽들 속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덮기도 한답니다.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네,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No. 네, 우리가 모래찜질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낙엽찜질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것까지는 제가 하고 저는-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벌써 끝날 시간 됐군요. 네, 이렇게 낙엽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선용 작사 오영철 작곡의 해질 무렵 들려드릴 건데요. 박정은 노래로 들으시면서 노을빛처럼 고운 마음으로 가을 저녁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하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동요로 행복하세요. 동행.